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 활용 방법과 미리 캔버스 수업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템플릿, 작업 공간, 업로드, 사진, 요소, 텍스트, 테마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배경 바코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운로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 활용, 업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동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동영상을 넣고 동영상의 길이를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음향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의 이제 음량과 이미지, 길이까지 다 설정했다면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때 유튜브 동영상을 더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유튜브 동영상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에 들어오셔서 동영상 옆에 유튜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텍스트를 검색한 후에 그 텍스트에 짧은 시간 대해서 안에 다양한 지식. 링크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공유를 눌러주시고 여기 URL을 복사를 하셔서 미리 캔버스에 들어오셔서 여기 URL 부분에 유튜브 URL을 넣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유튜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들어온 것은 우리가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드래그를 통해서 이제 크기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슬라이드 쇼를 보여줄 때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넣었다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 페이지의 배경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배경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배경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효과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포스터나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QR 바코드인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URL을 주지 않아도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URL을 참고 삼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URL을 복사를 해서 이 QR 바코드를 넣어 주시고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우리가 URL이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유튜브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설문지나 활동지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바르게 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냥 바로 QR코드가 필요하실 때도 미리 캔버스에 접속하셔서 그냥 QR코드만 바로 넣으시면 나중에 활용하시기 용이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페이지 작업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페이지가 어떤 기능이 있다. 이 파워포인트와 이제 프레젠테이션처럼 기능의 메모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메모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효과는 우리가 나중에 슬라이드를 이동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넣지 못하고 페이지 전체가 한 번에 돌아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배경 색상도 우리가 기존에 넣었던 것에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플러스는 새 페이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현재 3페이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 페이지를 만들면 밑에 빈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플러스 옆에는 페이지 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3페이지와 똑같은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3페이지 페이지 복제된 것과 4페이지 페이지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휴지통 이제 마크로 된 것은 페이지 삭제로서 휴지통 마크를 클릭을 하면은 페이지가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는 페이지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세 번째 슬라이드냐, 네 번째 슬라이드냐, 이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휴지통을 눌러서 페이지 삭제를 하면 다시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우리가 제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제목은 어, 미리 캔버스 기초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의 아래 페이지 입력은 우리가 미리 캔버스 동영상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 페이지마다 원하는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운로드 및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방식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방식은 우리가 이미지 파일로 하고 싶을 때, 그리고 PDF, PPT 만들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나 팜플렛은 이미지로 파일 받으시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PPT로 받으시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PPT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저작권을 확인하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미리 캠퍼스의 저작권은 각 요소를 하나하나만 따로 활용하는 것만 아니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PT를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PPT가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PPT를 만들었을 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운로드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슬라이드 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내 페이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이제 슬라이드 쇼, 오른쪽 상단에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시면 현재 슬라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슬라이드 쇼를 봤을 때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웹 게시라고 나옵니다. 웹 게시에서 디자인 문서 공개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우리 URL이 보이고요. 여기서 복사를 시켜주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내 사이트에 대해서 슬라이드 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쇼를 다른 사람도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동영상도 재생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재생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팀 프로젝트나 뭐 학생들끼리 모든 활동을 하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댓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댓글을 달면은 우리가 편하게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URL을 다른 사람에게 또 공유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오른쪽 편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URL 복사한 후에 다시 복사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도 편하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가 좋다면 좋아요 한 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공유까지 했으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공유를 했다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통해서 저장하기. 보통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동 저장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저장하기로 한 번씩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작업 공간에 들어오시면 내가 작업했던 기록들이 뜨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자료를 만들 때 아니면 안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출력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 PPT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할 때도 예쁜 디자인이 많아서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 목표와 뭐 이미지, 이렇게 설명까지 넣어서 수업 때 바로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행사 전면에 띄워놓기에도 정말 유용한데요.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학생들이 화면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에 활용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될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학습 활동 결과를 이해할 때도 이렇게 QR코드와 이렇게 이미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생들 안내를 하면 학생들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 설문지와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